기존 검정교과서의 사만과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사만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 교과서보다는 사만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좀 길게 써놨지만 사실은 지면상 못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떤 사료의 바탕에서 썼느냐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이 고대 국가들은 전부 다 이동설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사만은 사방사천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 대륙에 있던 겁니다. 이 대륙에 있던 사만, 최치원이 마하는 고구려고 진하는 신라고 변하는 백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한, 진한, 변한이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에서 각자 나타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동하는 그 과정을 이해해야 한국 고대사의 그림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백제는 마한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이조 온조왕 때의 백제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 기사들은 또한 기존의 고정관념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딴 이야기가 아니라 삼국사기 온조왕 때인데요. 온조왕 13년, 서기전 6년에 온조왕이 뭐라 그러냐면 신하들에게 나라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국가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는데 번갈아 강역을 침공함으로 편안한 날이 적다. 그러면 백제 동쪽에 낭랑이 있다고 썼잖아요. 지금 한국 그 역사학계는 낭랑을 어디라 그래요? 평양이라 그러죠? 그럼 백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저 서해 바다에 수영해 가면 있어야 되는 거죠. 북쪽에는 어디가 있다 그래? 말갈이 있다 그러죠. 말갈이 어디입니까? 여진족, 만주족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들은 초기에 다 대륙에서 출발한 신라와 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요사이 요망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국모께서 돌아가셨다. 이 백제사도 그렇고 고구려사도 그렇고 이 국모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다 이 부여의 후예들이죠. 고구려나 백제는. 이 고구려는 추모왕의 어머니인 유아부인을 아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백제도 국모인 소선호를 중시해요. 그래서 국모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도읍을 옮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시간의 주제는 초기 백제가 과연 어디 있었느냐, 마한하고 관련되는 초기 백제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백제사를 할 때 시간 되면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한과 관련되어 있는 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백제 온조왕이 10년, 서기전 9년에 사냥을 나갔다가 신비로운 사슴을 잡으니까 마한에 보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백제 처음 시작은 마한이 땅을 조금 떼어줘 갖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조왕 24년 가을 7월, 온조왕 24년은 서기 6년인데요. 이때 왕이 웅천책을 세우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서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왔을 때 발을 둘 곳이 없었는데 내가 동북쪽 100리 땅을 떼어주어 편안하게 하였으니 왕을 대우함이 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처음에 온조왕이 강을 건너왔을 때 백제 건국기사를 보면은 온조왕이 패수와 대수를 건넜다라고 나오죠. 그때 마한왕이 동북쪽 100리 땅을 떼어줬다는 게요. 동북쪽. 그런데 동북쪽 100리 땅을 떼어줬는데 이 온조왕의 시작한 곳이 그러면 어디가 돼요? 지금의 뭐 온조왕이 처음 시작한 그 한수, 한성을 갖다가 지금의 뭐 서울이나 하남으로 보면은 동북쪽이면 어디입니까? 저 경기도나 저쪽 강원도가 돼야 되고 충청도로 보면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이동설로 봐야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백제가 신비로운 사슴을 잡으니까 온조왕이 마한에 왜 보내주냐면
마한 땅, 백리 땅을 받아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한의 제후국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가을 9월에 왕이 사냥을 나가서 신비로운 사슴을 잡아 마한에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를 써놓은 건데요. 마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진암 변환과 함께 삼한의 하나 BC 2세기 이전에 어느 시기부터 3세기경까지 한강 유역에서부터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위치하였던 정치 집단의 통칭.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마한을 BC 2세기 이전에 시작했다가 3세기 경까지 한강 유역에서 충청 전라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백제본기 온조왕 10년 BC 9년서부터 온조왕 27년 조까지 서기 9년까지 마한에 관한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온조왕 10년도에 마한은 삼국지의 마한과는 달리 마한의 여러 나라 중 백제국과 자웅을 겨루던 백제국보다 유서 깊은 혈액인 목주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죠? 뭐 심오한 얘기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목주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걸 갖다가 월주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월주국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마한의 수도네, 진안의 수도네, 뭐 삼한의 수도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이 목주국을 지칭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마한이. 그런데 목주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보세요. 1. 충남 직산에 있었네. 2. 예산에 있었네. 3. 천안하산에 있었네. 4. 전북이산에 있었네. 5. 전남 나주에 있었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관련된 지명으로 원산성, 금연성, 대두산성, 탕정성 등이 나오고 아산만과 연결되는 세력군이 목주국, 소국 연맹체의 중심부라는 견해가 있고 이 견해도 참조하면 목주국의 위치는 천안하산 일대로 보는 곳이 타당할 듯하다. 천안하산을 중심으로 한 곡교천 일대는 3, 4세기 무렵 청주 중심의 미호천 유역, 오산 중심의 경기 남부와 함께 주구 토광묘의 발전이 현저한 지역 중 하나이다. 주구 토광묘 이후 목광묘나 휴열식 석광묘, 횡열식 석곽분으로 계기적 전환을 이루며 백제 중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 세력을 본소해서 백제국과 다양한 형태의 교섭을 전개하던 마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럼 뭘 갖고 마한으로 보느냐? 여기에서는 주구토광묘를 이야기했죠. 주구토광묘는 뭐냐면 토광 흙으로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물기를 둔 걸 갖다가 주구토광묘라고 하죠. 오히려 이 물기를 뒀다는 주구토광묘는 일본의 전분이나 방분이나 전방후원분들 보면 다 물기를 두잖아요. 오히려 그 원형으로 봐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휴열식 석광묘, 횡열식 석실분, 이것들이 마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마한에 때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를 끌어다가 휴열식 석광묘는 뭐냐면 이 무덤을 조성하고 위에서 관을 내리는 걸 휴열식 석광묘라 그러고, 횡열식 석실분은 이 무덤에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길을 통해 들어가서 이 시신을 난치하는 관을 놓는 걸 갖다 말하는데 이게 마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뭔가 심오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을 이해하면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 마한의 실체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온갖 이거저거 갖다가 놓고 아 이게 마한이야. 그럼 일반 국민 중에 누가 그런 거야 하지 이게 뭔지 따질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사람들이 마한에 대해서 BC 2세기 이전에 어느 시기부터 3세기경까지 존재했다 그랬죠. 진암 변환과 함께 삼한의 하나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석고세 19년 서기전 39년에 봄 정월에 변환이 나라를 들어 신라에 항복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기전 39년에 이러면 안 되지, 왜 3세기까지는 있어야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이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국 역사학자들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진안 연맹체가 소멸된 시기에 대해 삼국사기는 석고세 당시에 신라에 병합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삼국지 진변환조의 3세기 중엽경까지 진한 연맹체가 존속한 것으로 나오고,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변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진안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기전 39년에 일단 망한 걸로 나오는데 3세기 중엽경까지 진안연맹체가 존속한 것으로 나오고, 이렇게 보면 마치 3세기 중엽경까지 진한이 있었다라고 삼국지 진변환조에 나오는 것 같죠. 특히 위나라 정시 6, 7년경에 진안 8국의 분할 문제로 한과 대방군이 전쟁을 하여 한이 패배하고 나해국 등 수십국이 이탈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 것에서 미루어 볼 때 진안연맹체 소멸은 3세기 중엽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병도, 김정배, 천관우, 이연애, 권오용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보면 위나라 정시 6, 7년 245년 246년경에 진안 8국의 분할 문제로 한과 대방군이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삼한과 대방군이 전쟁을 하여 한이 패배하고 나해국 등 수십국이 이탈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는 게 위나라 정시 6, 7년조에. 그럼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설명한 거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위나라 정시 6, 7년경에 진안 8국의 분할 문제로 한과 대방군이 전쟁을 하여 한이 패배하고 나해국 등 수십국이 이탈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는 거죠. 과연 삼국지 정시 7년 246년도에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삼국지 정시 7년도에 봄 2월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토벌했다. 여름 5월에는 예맥을 토벌해 모두 깨뜨렸다. 한나해 등 수십국이 각자 종족의 부락을 이끌고 항복했다. 한나해 등 수십국이 각자 종족을 이끌고 항복했다. 여기에 무슨 진안이 나오고 무슨 대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거 그냥 하다 보면 사기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기사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냐고요. 이게 한나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의 나인지 한나에 하나를 보는지. 그런데 이걸 삼한으로 볼 가능성은 빵프로인 게, 유주자사 관구검이 어딜 공격했어? 고구려 공격했죠? 그 다음에는 예맥을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한나해 등 수십국으로 설명을 해야지, 요걸 갖다가 한의 나해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학문이어야 다 사기지. 그런데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 머릿속에서 마하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나와도 마하는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신라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쓰고 백제에 대해서는 좀 소략하게 썼다고 비판을 받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온조왕 때 마한에 관한 기사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8번, 9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신비로운 사슴을 잡으면 마한에게 주고, 그 다음에 웅천책을 세웠더니 마한왕이 와서 사진 보내서 항의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온조왕 26년 서기 8년조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한이 점점 약해지고 위와 아래가 마음이 이반되어 그 형세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남에게 병합된다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즉 후에도 늦을 것이다. 남보다 먼저 마한을 취하는 것이 훗날의 어려움을 면하는 길이다. 이렇게 서기 8년에 말했다가, 그 다음에 가을 7월에 그렇게 말했다가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를 내어 찬양을 간다고 말하고는 몰래 마한을 습격해서 마침내 그 구급 수도를 병합했다. 오직
원산성과 금연성 두 성만은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다. 아주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거기 8년 가을 7월에는 많이 약해졌는데 다른 나라가 먹으면 순망치안이니까 우리가 먹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겨울 10월에 겉으로는 사냥 간다 그러고 마한을 습격해서 수도를 병합했는데 오직 마한의 원산성과 금연성 두 성만은 굳게 지켜서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 해에 서기 9년에 온조왕 27년에 4월도에 두 성 원산성 금연성이 항복하였다. 그 백성들을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이 드디어 멸망하였다.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마한이 멸망했다고. 그런데 한국 역사학자들은 고대 사학자들은 이때 마한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해가 안 가시죠? 그 말씀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주석에 삼국사기는 서기 9년에 백제의 마한이 멸망했다고 나오는데 이 한국 역사학자들은 이때 백제에 멸망당한 마한은 목주국인데 또 이제 말이 달라지죠. 목주국은 위나라 정시 6, 7년에 일어난 한과 대방군과의 전쟁에서 한이 패배하여 위상이 약화되었는데 이 틈을 타 고유왕이 목주국을 멸망시킨 것이므로 그 시기는 3세기 중엽이다. 여기 분명히 서기 9년에 망했다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3세기 중엽의 사건이라는 게 이걸 갖다가.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하고 예맥을 공격하니까 한나의 등 수십국이 항복했다 그랬죠. 그걸 갖다가 한과 대방군과 전쟁에서 한이 패배해가지고 위상이 약화되었는데 이 틈을 타서 고유왕이 목주국을 멸망시킨 것이므로 그 시기는 3세기 중엽이다. 그야말로 소설들 쓰고 있어. 이거는 소설가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에요. 소설가들은 이런 식으로 소설 쓰면은 삼류가 아니라 사류 소설이죠. 여기 9년에 망했다고 나왔으면 망했다고 봐야죠. 왜 아니라고 자꾸 우기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천년사, 전라도를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써놨다가 크게 무리가 일어났던 전라도 천년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마한기사는 사료로서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역사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은 전 세계가 다 공통으로 일본과 한국만 빼놓고 사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백제와 관련된 마한은 서기 9년에 망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아니야, 안 망했어. 왜냐? 마한이 망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마한이 백제에게 망했다고? 그럼 우리 야마도 왜가 임날본부를 설치할 수 없잖아. 전라도를 갖다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잖아. 안 돼. 이게 마한이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마한은 안 망했어. 이것이 전라도 천년사 저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라도 마음대로 살려요. 예를 들어서 고려가 1392년에 망했잖아요. 후대학자들이 아니야, 안 망했어. 고려 500년 더 갔어. 그런 걸 역사학이랍시고 지금 해서 교과서의 사만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를 싣고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